전기차 혁명의 아이콘인 테슬라와 한국의 자동차 강자 현대차. 여러분은 어떤 기업에 투자 중이고 어떤 기업에 투자하실 계획이신가요? 2023년 말 기준 테슬라의 매출은 약 967억 달러, 그리고 현대차의 매출은 하나로 약 162조로 달러로 환산하면 1228억 달러. 테슬라의 현재 시총은 약 8242억 달러, 현대차의 시총은 49조, 달러로 환산하면 약 374억 달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테슬라보다 약 260억 달러나 매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현대차의 약 22배에 달합니다. 시가총액이 왜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PBR의 개념과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앞으로 여러분이 투자할 기업을 결정하는 데에 나만의 판단 기준을 확실히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유료급 정보라고 장담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PBR이 왜 1보다 낮은 건가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PBR이 1보다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PB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이 저평가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투자 결정일까요? 오늘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PBR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PBR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BR은 Price Book Value Ratio죠. 기업의 시가총액을 기업의 자본, Book Value죠. 자본으로 나눈 금액이 바로 PBR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PBR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하겠죠? 기업의 시가총액이 기업의 자본보다 크게 형성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1보다 작다 라고 했을 때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자본보다 작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획일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PBR이 1보다 큰 게 일반적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산, 부채, 자본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회계에서 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미래에 돈 될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금액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해요. 자, 자산이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된다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PD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자산으로 인식되기 힘든 것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구글에서 자율주행하는 웨이모라고 뭔가 금액적으로 측정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자산으로 좀 잡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웨이모와 같은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성공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엄청난 수익 창출을 일으킬 테지만 자산으로 인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회계는 자산을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 많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게 잡을 수밖에 없게 돼요. 회계상에서 자산은 보수적으로 적게 잡아야 하는 반면 부채는 또 보수적으로 많이 잡아야 해요. 부채를 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누구나 다 아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있죠. 자, 피디님, 이 애플의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부채를 잡는 것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애플에서는 아이폰이나 맥북 같은 거를 리퍼나 뭐 리콜을 할 거를 예상하면 네. 그런 것도 뭔가 부채로 잡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애플은 품질 문제로 인해서 향후 손실이 일어날 경우 이를 대비해서 미리 충당 부채로 인식해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합니다. 자산은 보수적으로 작게 잡게 되고 부채는 보수적으로 크게 잡습니다. 그러면 자본은 당연히 작게 측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회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PBR이 1보다 클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높겠죠. 우리나라 상장기업 절반의 PBR은 왜 1보다 낮은 것일까요? 이 말이 곧 우리나라 상장기업 절반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기대수익률, 요구수익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기대수익률이란 투자자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의 ROE가 바로 기대수익률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지속적으로 15%의 ROE를 기록한다면 투자자는 매년 15%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ROE는 주주가 회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회계사님, 기대수익률은 기업의 평균 수익률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죠. 만약에 어떤 기업의 기대 수익률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과거 10년간의 ROE 평균치를 구해서 기대 수익률로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요구 수익률은 무엇이냐? 투자자가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리스크, 성장 가능성, 재무 상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요구 수익률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투자자들마다 투자 성향, 리스크 허용 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회계사님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애플은 안전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한 15%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한국에 어떤 한 바이오주가 있으면 개발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 30%는 잡고 들어가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뭐 요구 수익률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수익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희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은 동일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10억짜리 부동산 매물이 하나 나왔어요. 월 임대료 수익은 7%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매물의 리스크를 고려해 봤을 때 최소한 10%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피디님 10억에 이 부동산 매물을 구매하실 것 같으세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 수익률이 10%고 기대 수익률이 7%면 10억짜리 매물이 내가 원하는 수익을 얻으려면 7억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7억까지 떨어졌을 때 구매할 것 같아요. 맞죠? 적정 매입가를 공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현재 가격 곱하기 기대 수익률 그리고 나누기 요구 수익률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적정 매입가가 나옵니다. 10억 곱하기 7% 나누기 10%를 하면 7억이 나오죠. 피디님 숫자 감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절반에 이르는 기업들의 PBR이 일보다 낮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A기업의 자산이 1000억, 부채 500억, 자본 500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A기업의 시가총액이 700억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A기업은 ROE가 꾸준하게 10% 정도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요구 수익률은 15%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피디님 이 A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구 수익률이 일단 기대 수익보다는 크니까 투자는 안 할 것 같아요. 이 A기업의 시총이 어떻게 되면 투자를 하실 것 같으세요? 아까 전에 알려주신 것처럼 공식에 집어넣어보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적정 매입가 공식 있죠? 이 데이터들을 그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적정 매입가 구해봐 주시겠어요, 피디님? 현재 가격이 700억이니까 기대 수익률에다가 요구 수익률로 나누고 현재 가격을 곱하면 매입 적정 가격이 466억 나오네요. 적정 매입 가격이 466억이 나왔잖아요. 이 수치를 이용해서 한번 PBR을 구해봅시다. 466억 시총 그리고 500억의 자본이 있는 거였죠. 이렇게 하면 1보다 낮은 PBR의 수치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 절반 정도의 상장 기업의 PBR이 1보다 낮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한국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기업은 ROE가 요구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적정 매입가가 낮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PBR은 어떻게 될까요? 1보다 낮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회장님,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 나스닥 상장주 중에 PBR이 1보다 큰 기업이 70% 이상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의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그 기업에 대해 느끼는 리스크, 성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이 되게 돼요. ROE가 15%인 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어떤 투자자가 이 기업이 리스크도 크고 성장 잠재력이 별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요구 수익률을 20%로 높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투자자가 어떤 기업이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크고 투자 리스크도 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요구 수익률을 비교적 낮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가 적은 보상으로도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기대감은 주가가 높게 형성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투자자의 기대감과 요구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에 있고 기업의 리스크와 성장 잠재력은 기업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테슬라와 현대차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도의 ROE를 비교해 봤을 때 테슬라의 ROE는 2021년도에 18%, 그리고 2022년도에 27%, 2023년도에 23%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2021년도에 6%, 2022년도에 9%, 2023년도에 13%로 확인이 되었어요. 테슬라는 최근 3년간 높은 ROE를 꾸준하게 달성하고 있는 반면 현대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 자리의 ROE를 기록하다가 2023년이 돼서야 10%를 넘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테슬라는 ROE를 높게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과 기대감이 커서 요구 수익률이 ROE에 비해 비교적 작게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테슬라보다는 기대감이 크지 않고 무엇보다 회사 내부에서 창출하는 이익의 지표인 ROE가 높지 않아 요구 수익률이 ROE보다 크게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테슬라는 PBR이 1보다 크게 형성되고 현대차는 PBR이 1보다 작은 것이라고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와 현대차의 PBR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테슬라와 현대차 중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PBR이 1보다 크고 작다라는 것이 기업이 저평가되고 고평가된 것이다 라고만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